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뭔가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연 뒤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안을 제거하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인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고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거취 문제는 숙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굵직한 일이 지금 너무 많이 터져서 새벽에는 징계 정직 2개월이 내려졌고 저녁에는 재가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이 이루어졌고 너무 굵직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준일 대표. 예. 그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이래저래 말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무조건적이다. 예. 장관이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검사징계법 23조를 보면은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어제 예. 뭐 오후에 이거를 재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청와대가 그게 아니다. 무조건 재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법조인들이나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헌법 87조에 보면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총리가 추천하면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아니죠. 대통령이 그리고 다 임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다라는 거고 감사원법 5조를 보면은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올리면은 다 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감사원장 거부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것도 그러면 굉장히 월권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그럼 청와대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향후 이제 법적 소송이 벌어질 텐데 네. 법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장관이 제청한 거지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게 하나가 어제 포인트였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었어요. 물론 아직 수리된 건 아닙니다만 사의 표명.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 빨랐던 것 아닙니까? 사의를 표명할 거다라고 관측했던 사람들조차도 공수처 출범 이후를 얘기했었는데 개각과 함께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답변을 좀 김정훈 네. 기자, 예,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이게 시각이 좀 엇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이 정도로 공수처까지 띄우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징계 처분으로 책임을 지우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소임이 다 끝났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올리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했는데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전된 세상을 향한 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바쳐서 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로 상처를 받아왔다. 이걸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은 나의 소임은 여기까지고 나는 이제 다른 무대를 준비하겠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입장, 시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사실은 검찰 개혁을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오히려 이게 상황이 좀 꼬여버렸다 이런 평가도 많거든요. 당장 2개월 정직이라는 처분도 이게 뭐 태산명동 서일필과 같은 결과가 아니냐. 그동안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정직 2개월 이건 맞지가 않다. 여권 안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고 더군다나 추운 갈등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쑥 내려가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탄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명예퇴진 형식의 권고사직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좀 나오는데 형식적으로는 명예로운 퇴진이지만 사실상 권고사직 아니냐 사직을 권고받았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사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버티기를 선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윤석열 총장이 버티든지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냥 물러날게 이런 결심을 했을까 싶기도 하는 거죠. 김준일 기자. 예. 일단 2주 전쯤에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의 동반 사퇴도 언급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그거를 부인하긴 했어요.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이거 부인은 하긴 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얘기라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얘기는 뭐 김정우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본 것으로 이제 많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민심의 흐름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지지율 너무 떨어지고 다만 근데 이제 왜 지금 시점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정리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 개혁을 다 완수를 해서 내년 공수처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거냐? 실제 두더라도 검찰 개혁 완수하게 내년 초까지 가더라도 일단은 정리되는 그러니까 뭐 징계도 끝나고 이를테면 뭐 이런 상황에서 다 정리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자진 사의가 어저께 바로 나온 것이 아니냐 보는 거고 실제 사퇴 시점은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장이 내일 지금 위원회 열리거든요. 추천위원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공수처 청문회 열리고 차장 형문회 열리고 출범할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하고 그 이후에 사퇴하는 그 정도의 모양새를 좀 명예퇴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쯤에 이제 사표 수리하는 수리를 걸로. 수용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의 표명을 공개하면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윤 총장도 자진 사퇴해라? 라는 시그널은 아니냐. 자진 사퇴, 동반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동반 사퇴를 안 하리란 건 확실하죠. 윤 총장은 뭐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다 밟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다만 약간 여론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어쨌든 물러난다라고 하면은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인 압박이 살짝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은 명확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그런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물러나려고 하면 물러날 수는 있느냐? 이걸 갖고도 얘기가 좀 분분하더라고요. 징계 상황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수사들에도 얽혀 있는 것이 있어서 물러나려고 해도 못 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거는 뒤에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아주 깊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서 해보죠.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갑니다. 네, 오늘 발표될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000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집계된 하루 확진자 수가 854명이었어요. 그 전날 같은 시간대까지 그 전날에 같은 시간대까지 915명이었다가 최종 1078명의 확진자 수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은 오늘도 이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거죠. 위중증 환자 수도 지금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지난 1주간 지역 발생 그 일평균 확진자는 832.6명으로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결단만 남은 상태는 거죠. 한간에는 이에 따라서 곧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날 것이다. 이런 추측성 글도 어제 꽤 돌기도 했어요. 어제 일명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돌았어요. 그럴듯하게.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나온 거죠? 일단 이에 대해서 당국은 발표 임박이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격상하게 되면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발표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 고지 있으니까요. 막 어제 붐볐다면서요. 라면 사고 뭐 비상약 사고 이러지 마십시오. 뭐 어제 당장 이발을 해야 된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발소가 문을 하게 되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김준일 기자. 3단계 상향은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3단계는 여러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무조건 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국 차원이죠. 전국으로. 전국이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 예. 쉬운 결정은 아니죠.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지금 이런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헬스클럽 관장협회에서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헬스클럽이요? 예.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 우리 방역 수칙 다 지키겠다. 마스크 쓰고 다 거리두기 할 테니까 지금 뭐 트레이너들 다 못 먹고 산다라고 하고 당구장 대표 협회 역시 어저께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왜 다 잘 지키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못하게 하느냐. 지금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이틀 전에는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정부 상대로 소송 걸었거든요. 그렇죠. 기각됐죠, 근데.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고 네. 소송은 이제 더 지켜봐야 본안 되는 소송은 거죠. 본안 가고. 소송은 가는 건데 어찌 됐든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단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재도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3단계가 되면은 다 닫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면은 오히려 불만들이 안 나올 것이다. 지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불만인 분들은 형평성 문제를 형평성을 제일 앞세우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차라리 지금 뭐 이렇게 언제는 할 수도 있다, 3단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3단계를 짧고 굵게 하자 이런 자영업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일단 좀 벗어나 보자. 이렇게 계속 고통스럽게 가느니 어쨌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개탄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요? 유흥시설 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단속을 피해서 변두리 노래방을 빌려서 사전 예약으로 손님을 받아서 술판을 벌이고 성매매까지 했던 그 일당이 붙잡힌 거예요. 서울 강동구 노래방을 경찰이 급습해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철이 없어도 문 이렇게 잠그고. 사전 예약으로 손님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다수의 국민들은 열심히 지금 고통스럽게 따라가고 있는데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죠. 이런 미꾸라지들 때문에 이게 지금 방역이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건데 서울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자발적 3단계에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시 연결해서 자발적 3단계라는 건 뭔지, 지금 무슨 생각을 서울시는 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덧붙일게요. 어제 오후에 돌았던 그 일명 찌라시,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돌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입장도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국이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니까요. 네. 찌라시가 아니라 당국이 설명을 드셔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연구과제 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게 당내 논의이긴 하지만은 쟁점 법안들이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여당이 결심하면 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라 오늘 그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네. 정의당 등은 중대재해법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 때문에 좀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을 두고는 산업재해와 안전조치 미비 사이의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또 뭐 다중이용업소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뭐 유예 기간을 둘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갑론을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원청 업체가 원인 제공한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안 나오더라도 무조건 처벌하게 하는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법이죠. 정확한 추정을 해서 분명히 강한 어떤 뭐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지금 올라온 뭐 정의당 법안, 예. 뭐 박주민 의원 법안인데 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어디까지로 조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로? 이 추정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한 법은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삭제한다라는 게 민주당 대체로 방침이고 정의당도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 근데 핵심 쟁점은 그거예요. 예. 이 법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4년간 유예를 하자라는 게 민주당 측의 어떤 주류의 좀 시각이에요. 정의당은 유예 예. 안 된다. 근데 당장하자죠. 정의당 얘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중에 98.8%인데 예. 그러면 1.2%만 하려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거냐. 4년 유예 안 된다라는 게 정의당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뭐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의총을 좀 봐야 됩니다. 의총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지. 4년 유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2년 유예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유예는 너무 길다.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만 유예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영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일례로 들면은 이 법이 좀 이대로 좀 강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목욕탕에서 다쳐도 중대재해로 그냥 뭐 목욕탕 업주가 처벌받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버스 터미널 같은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럼 이건 지자체장까지 처벌받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좀 결국은 현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자니 이 법이 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논의가 되지 못했는가. 다른 쟁점 법안들에 치여서 왜 벼락치기하듯 이렇게 되는가. 그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